안녕하세요. 속닥터 유수영입니다. 간 수치가 높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간 수치가 얼마 이상이면 약을 먹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 수치가 얼마 이상일 때 약을 쓰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건강검진 이제 시즌이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검진에서는 간 수치, AST, ALT, 감마지 TP를 이제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40, 여자는 30까지 정상이라고 했을 때 조금 상승은 어떤 질환에서도 가능합니다. 간 수치가 만약에 1000 이상 이렇게 나오는 분은 물론 드물기도 하지만 이런 분들은 심한 피로가 있다든지 이런 임상 증상을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주로 응급실로 가시거든요. 하지만 이제 개인 외래로 오시는 분들은 간 수치가 조금 올라가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정상이 아까 남자는 40, 여자는 30이라 그러면 한 50에서 한 150 이 정도 수치로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 수치가 이렇게 한 2배 내지 3배 이렇게 증가된 경우는 원인으로 따지면 대부분은 지방간이 있거나 드시는 약물 또는 건강보조식품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P형, C형 간염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대부분 이전에 본인들이 검사를 해보아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지만 전 몰라요 이런 경우에는 꼭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간 수치가 높다고 해서 제 외래로 오시면 제일 먼저 B형, C형 간염 여부 검사, 두 번째는 음주력, 세 번째는 뱃살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최근 약물 복용 여부, 그리고 건강보조식품을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반드시 간 초음파를 해서 왜 간 수치가 올라갔는지 원인을 밝힙니다. B형, C형 간염에 의한 것이라면 항바이러스라고 하는 약물이 있거든요.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약물을 항바이러스 약물이라고 합니다. 이 약물을 의료보험 규정에 맞게 사용하면 B형에서는 바이러스가 억제되고 간 수치가 정상이 됩니다. C형 간염에서는 한 발짝 더 나가서 바이러스 자체를 아예 박멸 또는 종식시킬 수도 있습니다. 요즘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거든요. 이 항바이러스제는 질환의 진행을 막기 때문에 B형, C형 간염의 심각한 합병증인 간경변증, 즉 간경화입니다. 간경변증과 간암의 발생을 막거나 줄이는 것으로 이미 증명된 약물들입니다. 간 수치가 100 이상인 경우에는 항바이러스 약물과 간장보호제를 같이 써볼 수도 있는데 이때 간장보호제는 보험으로 처방이 안 됩니다. 일단 같이 병용해서 쓰다가 간 수치가 만약 10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간장보호제는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코올에 의한 간 수치 상승이 있는 경우입니다. 알코올에 의한 것, 즉 알코올은 술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술을 끊으면 대부분으로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은 사람에 따라서 틀립니다. 복부 비만에 의한 경우라면 가장 좋은 치료는 체중 감량을 해서 복부 비만을 없애는 것입니다. 복합형 지방간이라고 있는데 즉 술도 많이 드시고 배도 나온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술을 줄이거나 끊고 체중 감량을 해야만 간 수치가 좋아집니다. 물론 간장보호제, 이 간장보호제는 간수치 개선제와 같은 이름입니다. 이 간수치 개선제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보다도 훨씬 효과적인 거는 그 원인인 술을 안 드시고 체중을 감량하는 것입니다. 만약 술도 계속 드시고 체중 감량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간 수치는 약을 써서 조금 좋아질 수는 있어도 근원적인 치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약물이나 건강보조식품에 의한 간 상승이 의심되는 경우인데요. 약을 먹었는데 왜 간 수치가 올라갈까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든 약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대표적으로
항생제, 소염진통제, 결핵약물, 이런 간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고 알려진 이런 대표적인 약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 아주 일부에서는 간 수치가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고지혈증 약 많이 드시는데 이 스타틴 경우도 아주 일부에서는 간 수치의 경한 상승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은 많이들 드시는데 어떤 건강보조식품이 간 수치를 높이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본인하고 안 맞아서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강보조식품을 드셨다가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더라 그러면 물론 그 건강보조식품이 본인한테 다른 건강상으로는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간 수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끊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이런 약물이나 건강보조식품에 의한 상승이 의심되면 약을 끊거나 변경을 하면 좋아질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약물에 의한 간 수치 상승은 원인이 제거되면 대부분 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심한 손상이 왔다. 이런 경우에는 불행히도 간 이식을 해야 할 만큼 위중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에 의한 간 수치 상승이 의심될 때는 원인되는 약물을 반드시 끊거나 변경하고 간 수치 개선제를 꼭 병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 수치 개선제는 보통 간 수치가 60을 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를 처방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 보험으로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이제 간 수치 개선제를 처방 받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40에서 60 사이라면 그리 간 수치가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 습관 교정, 원인 교정을 해보고도 안 떨어진다면 의사 선생님 재량에 따라서 의료보험으로 간장보호제 치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희귀질환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원발성 담즙성 간경변증, 이름도 좀 어렵죠. 그리고 자가면역간염, 이런 질환들이 있는데 원발성 담즙성 간경변이란 말은 담즙이 지나가는 길이 담도인데요. 담도에서부터 염증성 반응이 진행되어서 서서히 간이 굳어져가는 질환이 되겠고요. 자가면역간염은 내 몸이 항체가 생겨서 내 몸을 공격하는, 즉 내 간을 공격하는 자가 항체가 만들어져서 간염을 유발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량의 UDCA 치료, UDCA란 우르소 데옥시콜릭 애시드의 약자인데 시중에 나와 있는 흔히 불리는 이름으로는 우르사가 대표적인 약물이 되겠습니다. 또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오랜 기간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시중에 밀크시슬을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이 밀크시슬이라는 것은 엉겅퀴가의 식물이거든요. 이 식물의 추출물이 바로 실리마린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이 실리마린은 현재 간 수치 개선제로 처방할 수가 있는 그런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시중에서 구입해서 드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간 수치가 60이 넘는다면 병원에서 의료보험으로 이 성분이 들어있는 약물 처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설로 알려진 간에 좋다고 하는 그런 성분 미상의 물질을 우려내거나 즙을 내거나 농축물을 드시는 것은 위험한데 이런 성분 미상의 물질들이 간의 염증과 섬유화를 개선하였다는 그런 객관적, 과학적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고 또 만성 간 질환자가 이들 물질을 섭취하고 불행히도 본인하고 맞지 않아서 면역 반응으로서 독성 간염을 유발하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간학자들은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은 간 수치가 올라간 경우 원인을 알아내고 교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경우에는 좋은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나와 있으니 대상이 된다면 꼭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형 간염은 언제까지 또
또는 C형 간염은 언제까지 드시는지는 자세히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